현지 시각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이 위치한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탄약고에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약 30조 분량의 폭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 들어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폭탄입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도 주정부 관계자를 이용해 이스파한의 일부 군사시설이 공습에 따른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중부 도시 이스파한은 핵농축 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미군은 지난해 12일 전쟁 당시에도 이스파한, 포르도, 나탄즈 등 이란 내 3개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정밀 폭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스파한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핵 인프라 인근을 직접 타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31일 펜타곤 브리핑에서 합의가 없으면 더 강도 높은 군사행동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댄케인 합참의장은 30일간 1만 1천 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하고 BO-12 전략 폭격기가 임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82 공수사단 소속 수천 명이 중동에 도착한 가운데 지난 주말에만 해병 약 2,500명이 중동에 도착하며 미국의 추가 군사작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지 시각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석유시설 등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정, 그리고 하르그섬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함으로써 이란에서의 우리의 사랑스러운 체류를 끝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면서 시한을 지난 27일로 설정했다가 이를 다음 달 6일로 미룬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새로운 시한으로 제시한 4월 6일까지 이란이 종전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약 3,000개의 목표물이 남아있다며 우리는 1만 3,000개의 목표물을 폭격했고 아직 수천 개가 더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초강경 발언은 단순한 압박을 넘어 실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에너지 시설이 타격될 경우 이란 경제는 물론 국제 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로 글로벌 시장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압박일 수 있지만 실제 타격으로 이어질 경우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 30일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이란 북서부 도시 타브리즈 소재 이란군 석유화학 부대 한 곳이 이스라엘과 미군의 심야 폭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극물 위험물질의 누출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7일 이란 중부에 위치한 실험용 중수로 시설을 전격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공습 대상이 된 혼다부 중수단지는 마르카지조 아라크 핵시설 단지에 있었는데 이 단지에 있는 실험용 원자로는 2015년 이란 핵합의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고 원자로 중심부에 콘크리트가 주입돼 불능화된 상태입니다. 이번 공습이 단순한 보복 차원을 넘어 고가치 표적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화학 시설이나 중수로 같은 전략 자산을 선별 타격하는 이유는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않으면서도 군사 경제적 타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와 핵 관련 시설은 이란의 장기적인 군사 역량과 직결되는 핵심 축으로 제한된 공격만으로도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타격 대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 지도부에는 핵군사 프로그램은 언제든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협상 압박을 높이는 효과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이란군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에서 이란 해군의 지대함 순항미사일인 가데르 여러 발이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겨냥했으며 이에 따라 이 항모가 위치를 변경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데르는 이란이 중국산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대함 순항미사일로 사거리는 30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람 이란이 이란 해군 참모총장은 항모 강습단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적대적인 함대가 우리 미사일 시스템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즉시 이란 해군의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제31해 병기동부대가 일본에서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호, 상륙함 뉴올리언스호로 이동 중이며 제11해 병기동부대도 예정보다 3주 이르게 강습 상륙함 복서호에 탑승해 캘리포니아에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도 중동 전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 부대를 합하면 지상군만 약 7,000명 규모로 이란의 하르그 섬, 아부무사 섬 등 걸프 해역의 요충지를 기습 점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시각 2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이란 하르그 섬 점령 시나리오를 전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미군 병력은 틸트로터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타고 낮게 비행하며 하르그 섬으로 접근해 착륙하자마자 핵심 석유 수출 거점 전역으로 흩어져 주요 거점을 점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때 이란은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미군을 제거하기 위해 자국 석유 시설을 직접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공격을 자제한 채 미국이 하르그 섬을 장악하도록 두고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미국은 시설을 파괴하지 않고도 이란의 석유 추출을 차단할 수 있고 동시에 글로벌 유가 급등이라는 충격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하르그 섬은 이란 본토에서 불과 약 24km 떨어져 있어 미사일, 드론, 포병 공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군 피해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해당 지역의 기뢰 저장소와 미사일 벙커 등 90여 개 목표를 타격한 상태로 이는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위한 전장 준비 단계로 해석됩니다. 작전은 짧고 강력한 정밀 타격 이후 헬기와 항공기를 통한 공중 강습으로 이어지고 이후 상륙정을 통한 장비 투입과 함께 해안 거점을 확보한 뒤 섬 전체로 확장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 때문에 함정을 해협 밖에 두고 장거리 공중 투입만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해병대는 최대 1600km 거리에서 병력을 투입하는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공중 투입 역시 이란의 드론과 대공 사격에 취약하며 인접 국가 기지를 활용할 경우 해당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외교적 부담도 존재합니다. 또 미국의 지상군 병력들이 이란의 드론과 포격 공격 범위 내에 있어 작전 위험도가 매우 높은 만큼 미군의 모든 항공자산이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뉴욕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지속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 인용해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 작전이 중동 지형을 바꿀 역사적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강경파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뜻을 비치면 빈살만 왕세자는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란 정권을 약화하기 위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바람 배경에는 사우디의 경제 구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우디 재정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에서 80달러 수준은 유지돼야 경제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안이 커질수록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역시 에너지 수출 확대와 자국, 셰일, 산업 수익성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동 긴장이 지속될수록 양측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고유가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전반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각국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무역 수지 악화와 환율 불안까지 겪을 수 있어 중동발 리스크가 세계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